세상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 바람 피우는 남자와 그것을 들키는 남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정희 다니 TV. 안녕하세요. 부부의 세계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부부 세계. 저희가 그냥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나이가 또 나이인지라 또 여성이고 한지라 그런 캐릭터들한테 특히 좀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다경이, 현서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Nope.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이런 발연기. 혹시 리얼했어? 근데 네가 이미 가정을 결혼을 갖고 했다는 있는데 결혼 생활 되게 불행하게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나도 생각하고 이태호가 한 것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이지. 비겁해. 결혼 제도라는 자체가 사실 인류 역사상 오래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좀 인간한테 별로 맞지는 않는 시스템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30년이나 50년 정도 살아보고 중간에 한번 로테이션. 갱신하는 거 있잖아. 갱신. 세상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 바람 피우는 남자와 그것을 들키는 남자.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딱 프레임화 시키는 게 불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도 똑같은 것 같아. 남자는 원래 섹스를 좋아하고 바람을 피우는 게 선천적이기 때문에 여자인 너희는 모르지만 너희가 참아줘야 돼. 이거 그렇게 큰 잘못 아니거든. 우리가 뭐 도의적으로 큰 문제 있는 거 아니거든. 생물학적으로 그런 걸 어떻게? 라는 식으로 여성과 남성한테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기준 자체를 다르게 만드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비슷한 말로 지선우가 했던 말. 남자에게 섹스는 배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 멘트만 들었을 때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남자는 뭐 시각에 약한 동물이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 이런 이유로 너무 많이 봐줬다. 여자들이 서로한테 지선우가 다경이한테 그리고 현서가 뭐 지선우한테 너도 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다. 조심해. 너도 나처럼 되지 말란 법 없으니까. 선생님도 나처럼 되지 말란 법 없잖아요. 이런 말을 계속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게 되게 서늘해지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너도 결국에 나랑 똑같아 이런 거잖아. 남편을 뺏긴 사람이든 뺏은 사람이든 뭐 남자친구한테 맞는 사람이든 다 비슷한 얼굴들을 하고 있는 거죠. 부부의 세계를 두고 우아한 막장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우아한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봤어? 중도하차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안 보고 딴데 왜 지랄해요? 희애원이 아니었으면 못 살렸을지도. 그렇지. 이거 특급 칭찬이야. 1인칭 시점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나레이션이 풀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몰입도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사실 난 드라마적으로는 약간 말도 안 되는 우연 같은 게 너무 많다고도 생각했었거든요. 인물들이 다 되게 이상하게 엉켜 있는데 그게 너무 우연적인 게 많아가지고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약적이기도 하고 그걸 우아하게 만드는 것이 그 특유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미장센 뭐 이걸 두고 혹자는 인스타그램적인 삶을 사는 고산시의 인물들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처럼 막 와인을 마시고 너무 있어 보이는 모든 것들? 나는 기억에 남는 보도가 그 세대차의 반응차가 있었다. 20대 대표 미혼 시청층들은 절대 말도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다. 저러고 어떻게 사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인 반면에 한 20-30년 같이 산 부부들은 뭐 복잡 미묘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 뭐 이런 반응을 대체로 보였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는 한쪽이 이 사람을 놔주지 않으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낙인이 찍히고 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이 가족 제도 자체가 좀 나는 전체적으로 좀 손봐줘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생기면 또 갈라서는 게 맞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 명이 이게 둘이 합의가 되면 모르겠는데 한 명은 이 가정을 너무 지키고 싶어. 그렇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떠날 수 있는 거야 그럼?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말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불행한 경우 보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이태원은 나쁜 게 계속 배신을 때린다는 거죠. 위자료 같은 거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런 데서 오는 열받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든지 차라리 승복하든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 여자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다경이 덕에. 다경이 덕분에. 아니 근데 그런 거 보면 이태호 진짜 능력자다. 맞아. 첫 결혼도 그래. 선우 같은 능력자랑 결혼을 했고 다음에도 나이 먹어서도 그 어리고 부자인 여자, 그럼 싱글 필라테스 여자 가서. 대단하다. 대단해. 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설명숙이다. 여자는 결국 이렇고 남자는 결국 이렇고 부부는 뭐 참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현실을 폭로한다라는 폭로성의 기능도 있었지만 말한 것처럼 더 강화시키는 기능. 저렇게 다 불행한 거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근데 저 바람 피는 걸 용인하지 않았다. 나도 지선우 꼴 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결국 비혼 비혼 장녀 장녀라는 드라마라는 얘기까지 얘기가 나왔던 나오니까. 것 같고 한편에서는 정말 이렇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결혼제도 가지고 있는 허점이다. 뭐 정말 파트너들이 함께 행복하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를 질문하게 하는 또 그런 기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다경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다경이가 그렇게 예쁘다던데요? 예쁘죠. 거기 나오시는 분들 다 예쁘잖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나는 현서도 예쁘고 전 현서 사랑합니다. 선우님도 예쁘고 사랑합니다. 다 좋아요. 네가 모르는 걸 알려주려는 거지. 네 남편 잘 잡아. 선우가 다경이한테 어. 한 번 바람 피운 남자는 또 피운다고 그러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이제 점점 초조해지는 거지 자기도. 왜냐면 처음부터 좀 배신으로 시작을 했고 불안함이 자기 안에도 있는 거지. 사실 처음부터 기울어진 관계였던 것 같아. 이태우가 이혼을 해야만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라는 기울어진 관계. 나는 이제 당당한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들한테 보여주겠다. 그거 자체도 오기잖아. 그렇지.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려고 혼자 진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태원이 영화는 언제 만들어? 다경이가 반한 이태호의 그런 나이스한 모습은 선우의 재력과 센스로 모두 만들어 놓은 매너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선우가 만들어 놓은 거에 다경이가 반해버린 거야. 그러면 다경이랑 나오? 선우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현서 너무 좋았었고 특히 이제 현서와 지선우라는 사람이 맺는 관계를 보면서 굉장히 설레면서 이것은 윤희에게 대한 어떤 헌정인가 캐럴에 대한 헌정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습니다. 사실 두 사람 뭐 현서는 이제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한테 거의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완전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로 처음에 이제 지선우를 만나는데 그 폭행이 너무 심하고 이래서 자기가 막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환자로 지선우한테 와서 수면제 약 같은 걸 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굉장히 좀 당돌한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우는 저 여자가 왜 저러나 굉장히 위험한 여자라고 처음엔 생각하지만 이후에는 그녀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폭행의 상황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벗어난다는 걸 알고 이 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고 현서를 심지어 막 맞고 있는데 가서 구해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치료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선우도 그렇고 현서도 그렇고 현서는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는 여성이라면 지선우는 가부장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제도화에 의해서 제도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는 또 다른 희생자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사실 선우와 현서는 서로의 약간 거울 같은 관계다. 그래서 지선우가 현서의 만신창이가 된 얼굴이나 이런 걸 막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모습이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를 자기가 보듬어주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생각마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거녀 그리고 가스라이팅 이런 키워드들 그런 것들도 사실 30대 여성으로서 우리들 주위에 좀 적지 않은 커플들의 사례이기도 해서 좀 많은 걸 대변하는 인물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2차 생산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종의 커플링.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뭐 약간 이제 퀴어 버전의 다양한 텍스트들이 또 특히 여성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그런 남자들 쓸데없는 남자들 다 빼고 그냥 너희끼리 행복하면 안 되겠니? 이런 2차 생산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팬아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혹시 그런 거 봤나? 정희 봤어? 예전에 스카이캐슬 때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뷰 세계는 제가 중도하차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박막내 할머니 위주로 보고 있어요. 보면 막 돌아갔더니 애들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봐요? 안 봐요, 안 봐. 도저히 벗어나 안 할 테니까요. 좋으면은 그냥 문자를 한번 띡 올려줄래요? 2차 창작물이 이제 남자 커플링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근데 점점 여자 커플링도 늘어나는 게 여성이 좀 중심에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것도 같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여성들이 조금 더 주체적인 유토피아를 꿈꾸겠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서사가 되게 빈곤하다고 느낀 것 같아. 많은 여성들이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려지는 지선우가 가지는 선택의 뭐 가능성 이러는 것들이 이제 기존의 작가들이 쓰는 방식이 있다고 하면 그게 우리들이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그냥 저 세계를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른 상상력이 되게 가능한데 그 가부장제 하에서 어차피 그 여성 캐릭터들이 움직일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기능성이라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로부터 되게 탈주하고 싶은 본능, 새로운 걸 욕망하고 싶은 본능이 그런 여성의 2차 생산물을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다른 삶의 가능성들을 우리 스스로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부부의 세계 보면서 또 현서랑 선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공감대를 잘 이끌어내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는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 그 현실을 잘 파헤쳤다라는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 바라는 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좀 정말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뭐 현서가 처한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나는 지선우 선생이 그래서 이제 김윤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가 또 남은 이제 방송이 근데 끝났겠구나. 끝났지. 나는 안 택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뭔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된다라는 공식이 굳이 이 안에서 성립되면서 끝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끝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